안녕하세요. 지역전략연구소 소장 오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련한 코너는 구직활동의 어려움 극복하기. 이제 이런 코너를 만들었고요. 오늘 특별히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정도현 코치님 큰 박수 맞이겠습니다. 박수. 네, 짝짝짝.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사랑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이라고 하고요. 커리어 컨설팅,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는 일을 만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입사 동기세요. 네, 고등노동부에 있을 때 입사 동기를 만나서 20년 만에 저렇게 방송을 할 줄은 생각 못했네요. 인연은 네. 정말 놀라운 네, 겁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 직구 살면 안 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데요. 아마 이제 다들 원하시는 게 이제 취업을 많이 다 원하시겠죠, 그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강화에는 2년 정도 계속 이제 특강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정말 의지는 있으신데 취업할 데가 없거나 사실 일자리가 많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업에 또 어려움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뵀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은 성공적인 취업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뭔가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것 좀 얘기를 해보고 실시간으로 그 취업의 그 어려움도 좀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민은 나누면 반이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서 반으로 만들어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성공적인 취업의 도가 있겠냐만 일단 꼭 좀 신경 써야 돼. 우리가 취업을 해서 있다면 두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현장 일을 만 14년 정도 계속 중장년의 재취업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만 14년이나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구직자의 끈기입니다. 끈기. 예. 이게 그야말로 요즘 세태로 하면 노력이라고 하나요? 노력. 죽어라고 짜내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하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개인들이 사정도 여러 가지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구직 활동에 전념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 방법조차도 정확하게 실행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번 흔히 생각하시듯이 인터넷 보고 구직 활동 몇 번 지원하고 이러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러시는 경우도 많고요. 조금 급여에 있어서 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우신 분은 일단 실업급여 끝날 때까지 그냥 있지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사실 좀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구직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끈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끈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이제 여기 실업급여 받으시는 거 많은데 솔직히 이제 실업급여 받다 보면 약간 그래도 심리적인 좀 안정이 좀 되고 또 이렇게 또 쉬면 이렇게 아픈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병원 치료도 받고 좀 쉬었다가 이제 약간 끝날 때쯤 취업해야지 그랬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끈기라면 사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사람들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으로 내가 이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주변에 굉장히 많이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저 집사람이 10년 동안 딱 경력 단절 상태였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좀 크고 일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명색이 직업 전문가니 어쩌니 하면서도 정작 저희 집사람을 처음 취업시킨 건 제가 아니었거든요. 가족이 원래 더 어려워요. 제 머리 먹고 못 갔어요. 근데 누가 취업시킨 거예요? 이른바 동네 마당발 아줌마. 되게 발이 넓으신 분들 혹은 지역 정보에 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주변에 최대한 많이 알리는 과정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퇴직을 하셨다면 나는 일을 다시 하겠다라는 것들을 최대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특히나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고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드시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감각으로 보면 아마도 한 80% 이상 중장년 일자리의 80% 이상은 거의 그런 사람을 통한 정보로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인터넷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취업하는 코스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옆으로 물어보니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을 통해 지인 찬스를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이 많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는 끈기와 주변의 사람들을 좀 널리 알려서 내 취업의 사실을 알려라 이런 거죠. 활용하자라는 거죠. 활용하자.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셔라. 오 박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말 해요. 중장년이 인터넷만 뒤지는 것은 사실은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확률적으로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쫙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이제 항상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취업이 어려운 그러면 다 빼고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기 57세, 민증 까졌어요. 민증. 57세인데 취업이 안 돼요 라고 지금 정태인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잘 안 되는 거 정말 사실이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나이는 깎을 수가 없어요. 자, 이때 뭐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나이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개인이 내가 이 나이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죠. 상대적인 게 심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먼저 가능성을 너무 좁혀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분, 규방사님은 62세인데 한참 나이다 이렇게 얘기는 거 없고, 우리 강화농부님은 나이 때문에 제한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나이는 상대적이다. 확실히 내가 나이가 이 정도라도 할 것이 많다라고 믿는 것이 취업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주관적으로 사실 믿는다고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만나보면 나이가 많아서 좀 꺼리는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그죠? 있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좀 나이는 상대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 영역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오래 근무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영역? 자기 영역. 흔히 말하면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성. 분야가 확실한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영업 쪽에 뭐 경력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제가 60세 넘으신 분 중에서도 자기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업체를 찾아가서 설득해서 취업하시는 케이스들을 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업에 직접 가서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영업이 강한데 내가 이런 쪽에 영업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업체에 제안을 해서 취업하신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기술자신데 여러분 당신 회사에서 이런 걸 다루는데 나는 이런 쪽에 기술이 있다, 한번 자문력, 내가 나이는 있지만 자문력으로라도 한번 써볼 수 없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취업하신 케이스들. 그러니까 자기 사실 전문성이라는 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 길게 일하고 싶으시다면 자기 영역이라는 건 좀 필요합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꾸 좀 더 젊은 사람으로 대치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경력을 어필을 좀 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게 방법이고, 또 그 다음에 나는 특별한 거 없다. 정말로 나는 나이도 꽤 많은 편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좀 많은 편이고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일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공공영역에 주목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틀 전인가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코로나에 대비해서 일종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 그랬었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그 고령자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일반화된다면 훨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일반적으로 난 돈 진짜 많이 벌어야 돼. 뭐 상황이 그러실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욕심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시면 지역 인근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것들을 공공에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항상 정보가 부족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제가 60대에서 70대 사이에 시 지역의 조경 업무를 11개월 정도 하는 업무를 하시던 분들을 제가 상담하러 교육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는 게 평균 연령 65세 정도 됐어요. 그런데 급여는 200만 원이 넘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그 일자리가 언제 나오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럴 정도로 빨리
뭐 곳곳에서 나오고 숨어서 나온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빨리 나오고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캐치가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러시다면 일자리 센터나 이런 곳에 꼭 당부를 하셔서 지역에서 일자리 나오는 거는 나한테 꼭 연락을 좀 주십시오라고 미리 예약해요. 해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 센터도 한 번 오신 분보다 여러 번 오시고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방송에도 참여하시고 이러면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먼저 챙겨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60세 이상이면 시니어 인턴십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일자리 센터에서 좀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기업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시니어 인턴십은 그 기업한테 지원을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인턴십도 있고 또 사회공헌 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회공헌 활동 급여는 많지는 않은데 저희도 이것도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제도들을 그렇죠.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 적어도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더 자신의 전문 영역 아니면 새롭게 좀 여기 이제 요양 얘기가 굉장히 나오는데 그래서 후세 요양원 강화에서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는 유료세요. 후세 요양원은. 그리고 이제 김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요양보호사는 굉장히 교육하는 게 워낙 다달이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 계좌제 발급을 하면 일정 부분 돈을 내시고 적은 가격에 저렴하게 해서 아마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내일 배움 카드로는 후세 요양원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유료든 무료든 그건 선택이니까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 일자리 잡다를 연결하셔도 되고 요양보호사는 워낙 많으시니까요. 그리고 강화 지역에서는 계속 요양보호 쪽은 워낙 계속 뽑고 있어요. 채용이 되게 활성화돼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에 또 관심을 두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강화 쪽 예정이 많으시군요. 예, 그렇죠.